네. 4월 3일 개장전 라이브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저 안 그래도 승희김님 저 대전에 4월 달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한번 가요. 그리고 대전에 저희 큰형이 살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대전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 대전에 자주 갔었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주요 뉴스들 보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상황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뜨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생각보다 못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박셀바이오랑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삼천당 제약 쪽에서 악재가 나왔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셀바이오랑 삼천당 제약에서 악재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준금리에 민감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어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어제 급락했고, 어제 급락 장세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4월달 AACR 외에도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바이오 학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받을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이 그대로 적중했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거 아닙니다. 어제 생각보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릴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크게 몇몇 종목들 외에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특히 메인 키워드가 ADC였고 이중항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메인 키워드까지 말씀을 드리고, 카티 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큐로셀이 가장 탑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ADC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가 탑픽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만 잘 따라오신다라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 어저께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잠깐만 보시게 되면 어제 개인과 기관은 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6,271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483억 원 순매도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그 1조 원의 대부분이 어디더라? 삼성전자더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어저께 1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코스피는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순매수했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를 1조 1천억 원 매수했는데 전체 순매수 금액이 1조 원밖에 안 찍히고 있다라는 건 나머지 섹터에서는 순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약 1천억 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을 공격하는 것 외에도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지존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랑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면서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랑 같이 중동 전쟁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관심도 없었던 S-오일 한번 보십시오. 유가 관련해서 가장 큰 그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이죠. S-오일 여러분들 주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S-오일이 단기간에 급등한 거 보셨습니까? 그쵸?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WTI 국제유가가 지금 거의 80달러 중반까지 올랐죠.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WTI 국제유가가 70달러 부근일 때는 강력하게 매수하라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국제유가 지금 얼마인지 한번 찍어볼까요? 국제유가가 85.57달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70달러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70달러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7번 한번 눌러보실까요? 기억하시면 7번. 제가 무방 때 거의 뭐 단골처럼 70달러대 매수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국제유가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는 과거처럼 70달러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호황,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도 회복.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거의 팩트죠.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중국 경기도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경기가 호황인 건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확인했듯이 50포인트를 넘었죠. 그리고 중국 경기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빠질 가능성은 뭐 과거처럼 70달러까지 적어도 70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제 유가는 80달러 전후에서 움직일 여지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제가 예상 못하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생기면서 돌발 변수가 분명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제유가가 다시 70달러까지 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ETF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심플하게 그냥 S-오일 사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거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 효과. 아셨죠? 우리가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70달러 때 제가 유가 관련해서 ETF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70달러까지 빠진다라면 그때는 S-오일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향후에 전기차 보급비 확대되면서 휘발유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가 전부 국제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반적인 시장 변수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지금 경제 상황에서 경기가 확실히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70달러까지 찍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S-오일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일봉을 조금 당겨서 볼까요? 여기서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국제유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8만원에서 85,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저항벽에 부딪히고 밀린 경험이 많거든요.
뭐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간 소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뚫어주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감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S52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필요는 없고, 추후에 국제유가가 다시 빠지게 되면서 S51이 65,000원에서 7만원 요 사이, 이 사이까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배팅하시라는 겁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형주라고 느리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65,000원에만 사셨어도 여러분들이 20% 이상 먹는 겁니다. 비중 실어서. 그러니까 짤짤이로, 단타로, 비중 뭐 3%, 이런 종목들 짤짤이로 뭐 20% 급등, 30% 급등,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비중 실은 거, 그리고 전체 계좌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 반도체 스몰캡 종목들 많이 투자하실 때, 우리 회원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약간 중대형 종목 쪽으로 제가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아마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가동률을 정상화할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가동률을 언제 정상화하는지 모르겠죠. 뭐 2분기에 정상화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3분기로 미뤄지고 있고요. 대신 최근에는 SSD 가격이 20%, 25% 이상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가동률 정상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뭐 HBM 관련 종목들, 한미 반도체 필두로 HBM 관련 종목들만 오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수급을 빨아먹고 있긴 하지만, 걔네 둘이 계속 간다라면 결국에는 그 하단부 밸류체인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저는 높다라고 봐요. 지금 SSD 가동률이 SSD 품귀 현상이 최근 2, 3주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분기 막바지에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4월 5일 날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잖아요. 4월 5일 날. 4월 5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SSD 품귀 현상이 일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실제로 SSD 품귀 현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삼성전자 8만전자 간다 안 간다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저는 당장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 삼성전자가 8만전자 돌파했잖아요. 그쵸? 9만전자 10만전자도 간다라고 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9만전자부터 10만전자 사이에서는 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10만전자 가면 또 15만전자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대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9만전자에서 10만전자 사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대신 빠르게 9만전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삼성전자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 하단 SSD 관련 종목들이 일단 1차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SSD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잠깐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엑시콘이랑 네오셈이 움직였습니다. 그쵸? 특히 엑시콘 같은 경우, 네오셈 같은 경우 두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두 종목 모두 CXL이랑 그리고 SSD 검사 장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엑시콘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엑시콘 네오셈 외에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도 움직였고요. 얘가 증착 장비 쪽이죠. 그리고 유진테크도 최근에 움직였습니다. 뭐 유진테크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긴 한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증착 장비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어디가 있습니까?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요 세 개의 기업은 ALD 증착 장비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ALD 정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자층 증착 장비라고 하죠. 주성, 원익 IPS, 유진테크 이 세 개 기업은 ALD 증착 장비 대응이 가능한데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먼저 갔던 것은 얘는 SK 하이닉스가 약간 주력입니다. 닉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약간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버프를 받으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부터 굉장히 잘 갔단 말이죠. 근데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는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특히 테스는 ALD 증착 장비까지 대응을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쪽에 약간 좀 어깨를 많이 걸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튀기 시작하니까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가 가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아니어서 소외를 받았던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갈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너무 많이 퍼주고 있긴 한데, 자, 지금 최근에 소재주 중에서 동진 세미캠이 제일 잘 가잖아요. 그쵸? 동진 세미캠이 제일 잘 가죠. 그 외에 못 갔던 종목이 솔브레인. 솔브레인은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고, 그리고 한솔케미칼. 얘도 이제 과산화수소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많이 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죠? 자, 한솔케미칼 한번 보실까요? 2021년도에 제가 거의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9월달에 그때 반도체 이제 왜 많이 갔었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항상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그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외국계 증권사가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얼어버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반도체가 부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 AI 산업이죠. 근데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거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왔던 시기보다 지금이 못하다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AI는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스마트폰 안 바꾸시던 분들도 최근에 갤럭시 S24는 다 바꿨잖아요. 왜냐?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지난 코로나 이후의 반도체 사이클보다 못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30만원 이상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쵸? 적어도 25만원, 30만원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솔케미칼도 그냥 단순한 논리로 생각했을 때는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는 25만원, 3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느리게 가겠죠. 워낙 HBM 관련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나 그리고 PSK 홀딩스, 뭐 코세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이런 종목들이 워낙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없죠. 아까 전에 S51처럼. 근데 중장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이런 종목이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배불리게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죠? 단타 좋아하시죠? 그렇게 매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TV 보시면서 TV 전문가들 뭐 저도 이제 뭐 단타 하긴 하지만 TV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급등주 많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 보셨죠? 그런 급등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 매수하셔가지고 계좌 많이 바뀌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회원 방송 안 듣고 TV만 보셔도 계좌가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비중 실은 게 가야 됩니다.
2, 30종목 이런 식으로 비중 3%씩 깔아가지고 매매한다고 해가지고 계좌가 안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종목을 5종목 이상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5종목이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잘 버텨줬고 오히려 큰 수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는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2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5종목 드렸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움직였고 한 2종목 정도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 3종목 정도.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매집해야 될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제가 여러 종목 설명을 드렸지만 반도체 쪽에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섹터가 있단 말이죠. 제가 소재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소재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소재 결국에는 갈 거다 했는데 결국 소재 관련 종목들 다 올랐잖아요. 특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맨날 강조했죠. 결국에 소재 관련 종목들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갔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간 종목들이 있다고요. 안 간 섹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재 다음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게 포커스링 관련 종목이죠. TCK,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월덱스랑 KNJ는 제가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결국에는 TCK나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포커스링 소모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재주 안 보실 거면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 종목이 계속해서 빠질 때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 제 방송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TCK나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랑 KNJ 이런 종목들의 메커니즘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애프터마켓인 월덱스랑 KNJ 수요가 늘어날 거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면 비포마켓 제품을 일정 워런티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랑 TCK가 상대적으로 부각받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TCK, 하나머티리얼즈 제가 맨날 비포마켓, 애프터마켓 설명을 드리면서 빠져도 간다, 결국에는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반도체 가동률 정상화 시기가 다가오니까 소재주, 포커스링 관련 종목들 다 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TCK, 하나머티리얼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3번 한번 눌러보실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방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국제유가 70달러까지 빠지게 되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랑 소재주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시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포커스링 조정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 포커스링 관련 종목들도 제가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은 불안하단 말이죠. 불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저처럼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꿰뚫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굳이 제 설명을 안 듣더라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가 되어 있으시다면 굳이 TV 급등주 매매 안 하고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종목이 결국에는 갈 건 알긴 알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종목들 매매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지금 사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도 똑같습니다. 회원들도 항상 물으시는 게 지금 사도 돼요. 거의 예외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을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예외 없이 빠질 때는 엄청 걱정하십니다. 엄청 걱정하시는데 오를 때는 지금 사도 되냐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무방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 투자는 뭐다?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증권사 리포트만 보면 좋은 종목들이 다 나와요. 좋은 주식 투자라는 건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싸게 매수하는지 그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종목이 이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거 향후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지금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야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사도 돼야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승 초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머티리얼즈 뭐 지금 매수해도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66,8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있어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돌발 변수가 나오죠.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돌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2차전지 보조금 싹 없애버려가지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폭락한다라든지. 뭐 샘플 하나 보여드릴까요? LNF. 전 LNF가 향후에는 엄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가 향후에는 엄청 갈 거라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계속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20만원 벽을 잘 못 뚫고 있어요. 그러면 LNF는 계속해서 빠질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자, 지금 LNF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수직 계열화가 잘 안 이루어져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았던 이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11월 1일 날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최근에 2월 초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입니다. 그리고 LNF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직 계열화 이슈랑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높았던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SK온이랑 1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수직 계열화 부분에 있어서도 실리콘 음극재, LFP, 전구체 등 다양한 사업 부분을 수직 계열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요소는 해결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전기차 수요만 회복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요원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테슬라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 많이 빠져가지고 LNF가 테슬라 매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LNF가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진다. 극단적으로, 진짜 극단적으로 다시 13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12만원, 13만원 부근까지 빠지면 여지없이 기간 수급이 들어오더라. 이걸 학습 효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13만원까지 빠지면 여러분들 또 엄청 겁나하실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등등등 엄청 악재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13만원까지 만약에 빠지면 무조건 배팅을 크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좌가 바뀝니다. 이때는 추가적으로 하락 룸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때는 배팅을 크게 가져가셔야 돼요. 만약에 13만원대 배팅을 해가지고 과거처럼 20만원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의 뭐 한 70% 이상 수익이 나겠죠. 이때는 비중을 한 20-30% 확 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짜잘하게 2-3%씩 뭐 50종목씩 깔아두지 말고 30-40종목씩 깔아두지 말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하시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까 전에 S-오일 보여드렸듯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보여드렸듯이 제가 동진세미캠 TV에서 추천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장기간 고통을 드렸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고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지금 SSD 관련해가지고 제가 수혜주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SSD 관련해서 수혜주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향후에는 SSD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엑시콘이랑 네오셈 같은 종목들은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릴 겁니다. 근데 후속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작살났죠? 레고캠. 어제 많이 빠진 종목들입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기 전에 제 카톡방 잠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카톡방 잠깐 홍보하겠습니다.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링크 보내드렸죠. 링크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참여 코드 486486입니다. 요거 입력하고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 예쁜 쪼꼬가 진짜 많은 뉴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코멘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고, 아마 카톡방에만 들어오셔도 여러분들이 시장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매매는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링크 하나 걸어 드릴게요. 요거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최근에는 조금 뜸하게 재료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될 만한 종목들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무방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공지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도 꼭 가입하십시오. 지금 2409명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밴드는 최근에 홍보를 거의 안 해가지고 네이버 밴드 가입자가 여기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십시오. 네이버 밴드도 굉장히 좋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엽 검색하시면 제게 딱 뜹니다. 제가 링크 걸어드렸죠.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더 편하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323분이 시청 중이신데 좋아요 개수가 92개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개수 좀 더 많이 눌러주시고요. 기왕 홍보한 김에 제가 제 가입 안내도 좀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골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개월 88만원입니다. 7일 더 드리고요. 2개월 176만원입니다. 15일 더 드립니다. 3개월 같은 경우에는 264만원에 30일 더 드리니까 3개월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만 합니다. 성장주. 그리고 최근에는 대형주 포트 비중도 조금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포트 종목은 신규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5종목 이상 잘 안 늘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10종목까지 드리긴 하지만 웬만하면 5종목에서 제가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방법은 급등주보다는 모아가는, 최근에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 모아가는 투자가 얼마나 효과가 큰지 잘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골드 서비스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제 서비스 가입하시려면 금액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주식이랑 현금 합쳐가지고 한 5천 이상은 있으셔야지 골드 가입하셔가지고 회비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막 2, 3천 가지고 급등주로 달려들으시면 좀 빠듯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냥 주식이랑 현금 합치시면 됩니다. 주식에 다 물려 있으신 분들도 오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포트를 다시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근데 주식이랑 현금 합쳐가지고 5천만 원이 좀 안 된다, 뭐 2, 3천 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골드 서비스 이용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죠. 종목 추천은 주 2, 3회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 2, 3회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교육 서비스도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 직통번호 ARS 결제번호 023490-445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ARS로 결제 가능하시고요. MBN 골드 고객센터는 1588-0648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골드 서비스 이용하기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망주는 추천해 드립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드립니다. 대신 리딩은 안 해드립니다. 리딩은 골드 서비스 오셔야 돼요. 대신 교육 서비스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리포트까지 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까지 다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3개월에 88만원입니다. 골드 1개월 가격이죠. 최근에 엄청 많이 가입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무통장 입금도 있고 카드 결제도 있습니다.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 서비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고, 저는 뭐 제가 MBN 골드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합니다. 자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서비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연장률이 굉장히 높죠. 연장률이 높으니까 왜 연장률이 높은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8시마다 무방을 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무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 8시마다 제 무방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보는 시각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종목 분석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시장을 분석하는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무방도 꼭 들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홍보는 이 정도만 하고, 바이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박셀바이오가 악재가 하나 떴죠. 박셀바이오가 간세포암 임상에서 미승인 약을 투여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박셀바이오보다 뭐 레고캠 바이오가 더 빠졌습니다. 알테오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은 크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박셀바이오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아일리아 시밀러가 미국 특허 쪽에서 이제 피소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뭐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 시기가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 패드워치 들어가 보면 전문가 의견들이랑 상관없게 패드워치 들어가 보면 지금 다음 달에 6월달에 기준금리가 25bp 인하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한 64% 정도는 됩니다. 64% 정도. 지금 히스토리컬 제가 한번 볼까요? 한 70%에서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 선이 제가 지금 굵게 표시되어 있는 이 선 있잖아요. 아이고. 이 굵게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 이게 이제 25bp 인하 가능성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조금 최근에 이번에 이제 미국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굳이 올해 3번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출렁인 것처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6월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한 70%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크게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있으면 다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실 때 큰 방향성만 보십시오. 기준금리는 결국에 인하한다. 뭐 2차례 올해 하든지 3차례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만약에 바이오가 기준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면 결국에는 바이오는 다시 올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7월달 바이오 학회는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대신 지금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 않아요. 지금 레고캡 바이오는 어제 많이 빠졌죠. 최악으로는 지난 60일선인 6만원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매수하는 거지, 지금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한번 보고 내일장엔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 뭐 파라다이스나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면세점 관련해서는 제가 어저께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을 드렸고요. 뭐 호텔신라나 신세계나 HD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제 빠질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이 침체되었는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필두로 중국 관련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투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엄청 많이 올랐었고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맥스, 한국콜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면세점 관련 종목들,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 이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봐도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관광객 유입수도 지난 2019년도에 한 70%까지 회복했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제는 봐야 할 때 맞습니다. 예쁜 좋고 이제는 봐야 할 때 아셨죠? 자, 오늘 요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내일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른 이제 이런 이슈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랐는데 내일 아침 8시에는 조금 더 재료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서비스 골드 서비스 리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골드 서비스 한번 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수익률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모아가는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급등주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로감만 쌓이고 계좌 박살나지 마시고 저랑 함께 모아가는 투자를 골드 서비스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3개월 한번 가입해보시고 3개월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1개월 가입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3개월로 한번 연장해서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빠잉.